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선우 시인의 깨끗한 식사를 감상하는 날입니다. 수능특강 314쪽에 오장환 시인의 성탄제와 함께 나와 있으니 책이 있는 사람은 영상을 본 뒤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시는 길이가 매우 짧다는 형식적 특징상 허투루 쓰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 사용된 표현 하나하나가 시인이 고심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목은 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의 제목 깨끗한 식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식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육식파인 어떤 사람은 고기 없으면 안 먹어 라고 외칠 수도 있고, 늦잠을 자주 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 식사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혼밥을 자주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식사에서 먹방 유튜브가 빠질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시인은 자고로 식사는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다면 깨끗한 식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함께 시를 감상하며 제목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내 접시 위에 풀들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쑤.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귀한이 있으니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반.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고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에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머리가죽부터 한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깨끗한 식사 김선우. 다소 길이가 긴 시였네요. 행 구분 없이 연 구분만 되어 있어 산문시의 리듬에 가까운 운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현대인의 음식 문화를 성찰하도록 하는 시였는데요. 그럼 1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 구분이 없어서 다음과 같이 의미가 구분되는 지점을 끊어놓고 해석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눈망울 있는 것들은 동물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된 어떤 사람 이야기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뭐는 대로 말을 맺는 걸로 보아 그 다음엔 반대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네요.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보기 일쑤. 뭔가 이상하네요. 내 접시 위의 풀들은 식물인데 눈망울이 있다고 하네요.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귀한이 있으니, 이 고요한 사냥감들은 위에 풀들을 의미할 텐데 핏물이 있고 욕망 또한 있다고 합니다. 화자는 지금 식물을 동물처럼 눈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존재로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자는 식물 역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생명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반. 식물이 동물과 다름없는 생명체임을 인식한 화자는 더 나아가 이번에는 접시에 그들, 다시 말해 동물, 식물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도 올려놓고 있네요. 그리고 이 셋이 모두 매일반, 서로 같다고 하고 있어요. 동물과 식물을 영양분 섭취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 역시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생명체라고 합니다.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언제든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어떻게 먹든 육식이나 채식이나 어떤 음식을 먹든 매일반 마찬가지다. 동물뿐 아니라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을 정리하면 동식물과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생명체라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연은 문제는 뭐뭐라는 것이다 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가 인식하는 문제 상황을 한번 찾아봅시다.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떨림이 뭐길래 떨림을 잃어가는 게 문제라는 걸까요? 일테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라꼬리 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다시 말해 먼 옛날 선조들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동물을 사냥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화자는 선조들이 동물을 사냥할 때 가졌던 경건한 태도를 상상하면서 자신에게는 이런 태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없고 라는 표현은 생명체가 음식으로 거래되는 현장인 시장에조차 두렵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이번에는 식물 이야기를 하려나 봅니다.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에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화자는 선조들이 식물에 대해서 지녔던 고맙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떠올리면서 식물이 생명체라는 것은 잊혀지고 화폐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락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희생된 생명에 대해 고맙고 미안해하는 마음 없이 상품으로서 음식을 대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동물, 식물이 서로 다를 바 없는 생명체임을 인식할 때 다른 생명을 먹는 행위는 떨림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먹게 되는 생명에 대한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이며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입니다. 그러나 오래전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이 기도와 떨림은 사라졌고 동식물과 같은 인간이 아닌 생명은 시장에서 상품으로 취급되고 화폐로 거래됩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자신이 먹는 음식에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어는 생명이 소외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식사를 하기 위해 다른 생명체에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동물부터 식물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법을 잃었으니,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마음가짐을 회복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겠죠.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된 생명체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남김없이 음식을 먹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화자는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이번 접시는 화자가 올라앉은 접시라고 합니다. 생명체의 희생의 방향은 일방향적이지 않고 순환의 원리에 의해 변화되어 왔습니다. 욕망을 지니고 있던 생명체들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해 올 수 있었죠. 화자는 자신도 언젠가는 접시 위에 풀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임을 상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생명을 존중하며 고맙게 두렵게 먹어야 언젠가 자신이 죽은 후에 다른 생명에게 온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화자가 담겨있는 접시는 무척 육중하고 무겁기에 비워질 날을 장담할 수 없어 화자는 두렵습니다. 정리하면 3년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고려한 깨끗한 식사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종합해보면 생명체의 순환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문명 속 생명 윤리에 대한 고찰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의 핵심 포인트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로 과거에 비해 현재 달라진 식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식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 식사를 대하는 선조들의 태도는 떨림, 기도,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법으로 표현되었다면 현재는 사뭇 괴로운 포즈가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희생되는 타자에 대한 감사와 연민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그 의식이 희박해졌지요. 과거에는 음식이 생명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잊지 않았기에 음식을 생명과 같이 취급하였다면 오늘날 음식은 시장에서 화폐로 구입하는 상품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생명 존중의 태도, 인간과 다른 생명을 동등하게 간주하는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자본주의 교환 논리가 자리를 잡아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 생태주의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자입니다. 생태주의, 인간 중심주의와 반대되는 생태 중심주의, 생태적 상상력, 이게 전부 무엇일까요? 옆에 생태주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태주의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에 유기체를 개별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서로 간의 존재 또는 환경과 연관지어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또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신성하고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는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와 대립되는 인간 중심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시장에서 물질적 가치로 평가받는 상품으로 전락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음식의 근원을 이루는 생명에 대한 고마움과 두려움을 표시하는 떨림과 기도의 태도가 결여된 세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에 두려움과 그 죽음으로 인해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할 수 있는 데 대한 고마움을 지녀야 함을 주장하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시인에 대한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선우 시인은 1996년 대관령 옛길 등을 발표하며 등단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노래한 시를 많이 썼고요. 다음과 같은 시집들을 냈습니다. 오늘 읽은 깨끗한 식사 말고 마치 사륙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무서운 식사라는 시도 있으니 비교해서 읽는 즐거움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